까마득한 옛날을 일컫는 속담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고 곰이 이것 거르던 시절. 자, 이것은? 정답은 막걸리입니다. CNN이 차세대 한류로 막걸리를 보도할 정도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막걸리가 새삼스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에딧머니는 막걸리 세계화에 인생을 건 여성 배혜정도가 대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배혜정 대표는 올해 66세고요. 40살의 아버지 권유로 막걸리 사업에 뛰어들어서 26년째 배혜정도가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한국 전통주의 레전드로 불리는 고 배상면 회장입니다. 배상면 회장 하면 백세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배 회장의 평생 꿈은 막걸리였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주 와인처럼 막걸리를 한국의 대표술로 만들고자 했죠. 그리고 그 꿈을 국순당과 배상면 주가를 각각 이끌고 있는 두 아들이 아닌 주부였던 딸 혜정에게 심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막걸리에 대해 잠시 살펴볼게요. 막걸리는 쌀과 누룩, 물을 기본으로 한 잘 빚어진 술을 막 바로 걸러낸 술인데요. 기원이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될 정도로 역사가 깊고 문헌에 등장한 건 고려 때부터라고 합니다. 걸쭉하고 탁하다에서 탁주, 빛깔이 사골마냥 뽀얘 백주, 인목 대비 어머니가 유배지에 술찌개미를 팔아 연명했다 해서 모주, 집집마다 담가 먹는 술이라 해서 가주, 농사꾼이 새참으로 먹는다 해서 농주로도 불릴 정도로 이름도 다양했고요. 막걸리 하면 서민 술이기도 하지만 왕의 술이기도 했죠. 철종과 연산군이 유독 즐겼고 대통령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막걸리 마니아였습니다. 일명 막사라고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장면인데요. 박 대통령이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어 먹는 막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온 백성이 마시는 술이다 해서 국주로도 통했던 막걸리인데 지위는 초라합니다. 2020년 기준 주류 시장 규모가 8조 8천억 원, 이 중 소주 맥주가 7조 2천억 원, 자, 막걸리는 4,700억 원이었습니다. 겨우 버티는 거죠. 그럼 막걸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일제강점기 가정에서 술 빚는 걸 금지했고 양조업자들을 착취하다 못해 아예 양조업 자체를 금지해버렸죠. 해방 후에 간신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전쟁이 터지니 쌀이 어딨겠어요. 양곡관리법이 생겨서 쌀로 술을 못 빚게 정부에서 법으로 막았죠. 그렇게 수십 년 암흑기가 흘렀고 그러다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로 밀 막걸리를 빚으면서 살아납니다. 원가가 거의 안 드니 가격이 무지 쌌겠죠. 밀 막걸리는 텁텁한 스타일인데요. 목젖을 때리는 맛이다 해서 터프한 목넘김을 사람들이 좋아했다 해요. 술 먹는 사람 10명 중 6에서 7은 막걸리를 마셨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카바이드 막걸리 파동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발효 시간을 단축하려고 공업 원료 카바이드를 섞은 막걸리를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음모론이다 해서 이런 얘기도 뒤늦게 나와요. 어쨌거나 밀 막걸리를 마시면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죠. 80년대 들어서면서 막걸리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비 생맥주가 나오고 생맥과 치킨 조합이 막걸리 파전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90년도 들어 쌀 제조를 허가하면서 쌀 막걸리가 다시 나왔지만 쌀로 밀 막걸리 가격을 맞출 수가 있나요? 한때 70%까지 가던 점유율이 2%까지 추락합니다. 소주, 맥주, 유통기한 없습니다. 맥주는 품질 보증기한이라고 해서 1년 표시되긴 하는데요. 유통기한은 아니고요. 막걸리는 길어야 보름입니다. 살균 막걸리라던가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보름 안에 팔리지 않으면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막걸리 사업에 뛰어들기도 또 그 막걸리를 받아서 팔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가격이라도 좀 제대로 받아야 할 텐데 테라 500ml가 1,990원인데요. 국순당 생막걸리가 750ml에 1,440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판매자다 생각하면 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바꿔보겠다 나선 인물이 바로 배혜정 대표입니다. 혜정은 결혼 후 현대건설에 다니는 남편을 따라 일본, 파키스탄 등 해외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런 그녀에게 돌연 배상면 회장이 사업을 권합니다. 당시 백세주가 한창 히트일 때거든요. 그런데 부친 왈 약주를 개발해 백세주가 나왔지만 내 꿈은 막걸리다. 네가 막걸리를 빚어라. 그도 그럴 게 장남은 백세주만으로도 정신이 없었고 차남도 산사춘 이런 술을 막 만들어낼 때예요. 그렇게 막걸리 사업에 뛰어듭니다.
국순당 딸이니까 쉽게 시작했거니 뭐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순당 연구실 연구원들한테 균 배양부터 시작해서 전 공정을 배우게 했고요. 그 당시 75이었던 그 아버지가 직접 교관을 자처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실시했죠. 전전긍긍이 안 좋은 뜻인데 이 술 사업만큼은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었고요. 발효주다 보니 온도, 습도, 세척 뭐 하나라도 까딱 잘못하면 술을 버려야 했으니까요. 마치 무림의 고수가 되기 전까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야 하듯 노장의 노하우를 스폰지처럼 흡수해서 1년 뒤 하산을 합니다. 그렇게 2001년 배정도가가 탄생했습니다. 고수들이 처음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호기롭죠. 그리고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배정 대표는 막걸리는 머리 아픈 술, 가난한 사람들의 술 이런 고정관념을 깨리라 마음먹었거든요. 고급화, 곧 죽어도 고급화였습니다. 고급화의 전제는 첫째, 최상의 재료겠죠. 거기에 기술력이 더해지고 다음은 포장의 고급화입니다. 당시 막걸리가 어땠냐? 수입쌀 쓰는 게 당연했고요. 페트병도 그나마 개선된 거였고 그 이전에는 비닐병이라고 그 환경에도 건강에도 안 좋은 용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심차게 내놓은 첫 작품. 이름은 새콤달콤 옥막걸리. 최상의 재료로 도전한 제품이었는데요. 국산 쌀과 국산 찰옥수수를 배합한 살균 막걸리였고요. 맛은 담백하고 고소했어요.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음식점에서 선뜻 받겠어요? 처음 보는 메이커인데 아무리 국순당 딸이라도 그렇잖아요. 소주업체는 냉장고, 뭐 술잔, 앞치마까지 다 마련해주면서 신제품 넣어주는 마당인데 직접 팔아보자 해서 제부도 유원지에 매대도 깔아봤대요. 단 한 병도 안 팔리더랍니다. 자,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맛을 보시더니 왜 좋은 재료로 싸구려 대열에 끼려 하느냐? 이도저도 아닌 막걸리다 라고 혹평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싶냐 물으셨대요. 그녀는 세상에도 없는 특별한 막걸리를 만들겠다라고 답했어요. 아버지는 팁을 줍니다. 합주를 아느냐? 합주는 탁주와 약주 가운데쯤인 막걸리로요. 술화상에 오를 만한 고급 막걸리입니다. 양반의 술상을 떠올리며 제품 개발을 시작했죠. 이때 쓴 연구개발 노트만 100권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 명품 백화점 라파야트 갤러리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한국술 부자 막걸리가 바로 이 합주입니다. 이름도 대놓고 부자라고 지었죠. 혹시나 아버지와 아들로 혼동할까봐 한자로 적었습니다. 막걸리를 병에 담는다? 대단한 파격이었어요. 시제품을 거래처에 풀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대성공일까요? 아니요. 술병이 터져 걸려온 클레임 전화였답니다. 생막걸리로 발효 과정에 터져버린 건데 생막걸리용 병뚜껑을 미처 구하지 못해 자폭한 셈이죠. 어찌됐건 병뚜껑도 해결하고 부자 3,000병을 만들어 유통했으나 이번엔 대중이 외면합니다. 일단 비싸죠. 양은 적죠. 병막걸리 처음 보지. 맛을 보니 또 뭐 익숙한 막걸리 맛이랑 영 딴판이지. 매달 적자가 1,000만 원, 2천만 원씩 그렇게 2년이 지나니 직원 1명 남더랍니다. 사무실 얻을 돈도 없어서 전전긍긍할 무렵 은인이 나타나죠. 그 부자를 가끔 사가던 남대문 상인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귀띔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믿져야 본전이다. 농산물 유통공사를 찾아갔어요. 일본 국제식품 박람회에 나갈 기회를 잡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람회에 갔는데 거의 끝물에 한 일본 업자가 관심을 보여서 계약이 성사됩니다. 제조시설이 생기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버지였고요. 80이 넘은 아버지는 공장 한켠에 방을 만들어 숙식을 해결하며 딸을 돕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작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바로 우곡주였어요. 우곡은 또다시 누룩을 생각한다라는 배상면 회장의 호로 다시 태어나도 누룩으로 술을 빚겠다라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의 호를 딴 막걸리 우곡주를 완성해 두 아들이 아닌 딸에게 줍니다. 2009년 배상면 회장의 평생의 노하우가 담긴 우곡주는 세상에 나왔고 14,000원의 부담스러운 가격 그리고 13도의 높은 도수로 비록 대중화엔 실패했지만 우곡주는 배정도가를 일으켜 세우는 원천이 됩니다. 이후 배정도가에선 햅쌀로 만든 호랑이 막걸리 등 다양한 신제품을 냈고요. 아스파탐 없는 쌀 막걸리로 웰빙붐을 타면서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세계로 제품이 수출됐고 50만 불 수출 탑상도 받았습니다. 2013년 하지만 그녀의 버팀목이자 스승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죠. 작고하기 4시간 전까지도 누룩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룩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10여 년은 어쩌면 누룩과 막걸리를 잇는 딸에게 온전히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실은 사후 맺어졌습니다. 2014년 배정도가의 유자색 막걸리와 부자 10도는 세계 3대 품평회인 몽드 셀렉션에서 은상을 수상했고요. 국내의 생막걸리 관련상은 전부 배정도가 제품이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우곡주가 세상에 나온 뒤 꼭 10년이 지난 2019년 우곡주를 기반으로 한 바로 우곡 생주가 나왔고요. 이 제품은 농식품부 우리술 품평회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히트칩니다. 지금 배정도가의 대표술은 이 우곡 생주고요. 어떤 감미료도 넣지 않고 쌀과 누룩 그리고 약간의 물의 배합 그리고 생막걸리입니다. Back to Basic이라고 약주의 기본인 막걸리로 세계화하라는 선대의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기본 아이템으로 승부를 본 가족 중에서는 가장 늦게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가장 빨리 어쩌면 정점에 도달한 인물이 배정 대표였습니다. 너무 앞서가서 탈이었던 그리고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막걸리 기업 배정도가 현재는 배정의 아들 김백규 이사가 실무를 총괄하며 사실상 3대째, 숙부 때부터 감안하면 4대째 가업을 잇고 있고요. 아들은 모친 그리고 조부의 피를 물려받아 새로운 도전을 감행 중입니다. 증류 소주, 로아 등 쌀을 기반으로 한 소주로 눈을 돌린 건데요. 올해 나올 비장의 무기도 아마 소주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우리나라 누룩의 역사이자 전통주의 레전드인 고 배상면 회장의 정신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딸 배정도가 대표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